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이더리움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가 8천만 원을 42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46만 원, 48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그런 이미지를 벗어야 돼요. 야권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뭐가 터지면 사건이 1억에서 한 3억인데 막 진짜 뭐 나라라도 팔아먹고 나쁜 놈인 것처럼 난리예요. 근데 저쪽 야당에서는 막 단위가 수백억이야. 잘 보도도 안 되고 메인에도 안 나오고.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매각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해충돌 예방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됩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서정욱 변호사,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시세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라고 했는데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같은 당이시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아껴서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작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뭐 이른바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가 판매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인출했다라고 알려진 코인은 위믹스라는 코인입니다.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발행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그리고 위메이드라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발행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가상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1월에서 2월 초쯤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많은 80만 개 정도로 이제 소유하고 있었고 대략 한 작년 2월에서 3월경 무렵에 이제 인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판매를 했다 보시면 될 텐데요. 네. 그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유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대부분을 또 코인으로 투자한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김남국 의원의 의견 그 해명 자료에 따르면 일부 아주 소수의 금액은 이제 현금으로 이제 변환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코인으로 다시 투자를 했다. 지금 이렇게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자금 출처에 대한 그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올해 신고된 재산은 한 15억 원 정도고 그 밖에 수십억 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십억의 자산은 어떻게 모았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입구, 돈에 이제 입구하고 출구가 있거든요. 전부 이게 그 해명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럼 이게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느냐? 이게 입구 아닙니까? 네. 김남국 의원은 이제 그 주식을 판 돈으로 샀다. 이렇게 해명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 LG 디스플레이 주식만 한 종목을 한 9억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식을 파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파는 돈으로 코인을 샀으면 그러면 이게 그 코인은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재산이 9억 정도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재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식 판도는 현금으로 그대로 이게 예금이 11억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샀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 판 돈이 예금으로 그대로 이게 신고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무슨 돈으로 처음에 얼마를 사서 따라서 이게 몇십 배 올랐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출처를 소명해라. 첫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코인을 처분하고 나서 출구가 문제예요. 만약에 이 코인을 본인 말대로 이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다면 그러면 이게 그 현금이 신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재산을 보면 현금이 없어요. 예금이 다시 건물 하나 사고 다시 예금이 남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그 코인을 팔았다면 현금이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몇십억이 전혀 그게 없고, 따라서 지금 이게 그 코인을 얼마 팔았는지, 지금도 들고 있는지, 팔았다면 이게 예금은 왜 안 늘어났는지 이걸 이게 구체적으로 네. 소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기획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개변하지 말고 그대로 이게 입구와 출구를 성실하게 소명해라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매년 3월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재산이 얼마 정도 됐는지를 신고를 한 내역이 매년 3월에 이제 국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거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재산의 증감 내역도 이 국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뭐 지금 현재 보고 있지만 현재 만약에 코인을 자신의 주식을 매각을 해가지고 코인을 샀다라고 하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대로 혹은 더 늘어났느냐, 따라서 이거는 좀 해명이 온전치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전화를 해봤어요. 김남국 의원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투자금에 불법이 있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것이고 네. 투자 과정에 어떤 불법이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투자 이후에 이제 환수를 해가지고 팔고 나서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에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그냥 연예인의 어떤 재산 변동처럼 이렇게 이 가십처럼 우리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 이제 투자를 무슨 돈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을 판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냐? 그럼 그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또 관심이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 현금화한 것이 어디로 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돈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네. 다른 거래소로 이동해서 다른 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부는 매각을 했다. 뭐 요게 지금 오늘 제가 들은 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변동상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일부를 매각을 이제 판 돈으로 건물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예금의 일부 있고, 지금도 코인에 관련해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뭐 FIU에 뭐 이게 신고가 됐다, 뭐 FIU가 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보의 어떤 공유 차원에서 아주 액수가 커지면 이 신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불법이 있었다면 FIU에서 먼저 그 얘기를 아마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FIU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기사거리가 돼가지고 다 나와 있는지, 여기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수사에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고 돈 금액만 이렇게 굉장히 선정적으로 나다니는 것이 좀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장님, 그러니까 지금 코인을 팔아서 다시 코인을 샀다. 그리고 코인 보유 내역을 신고할 의무는 없었다라는 게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 네. 지금 그렇다면 김 의원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현재 이제 입법 미비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게 되는 이제 관련 법에 가상 화폐와 같은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이제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신고를 안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김남국 의원처럼 60억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면 아마 이것은 재산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이런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관욱 교수께서는 굉장히 관대하신데요. 지금 국민들이 놀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수익률을 올렸길래 전체 재산은 15억도 안 되게 신고한 사람이 60억이나 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무슨 돈으로 얼마를 사서 얼마의 수익률을 올렸는지 따져보면 거기에 불법이 있었는지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인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는 문제고요.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께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현금화했고, 그중에 얼마를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얼마만큼 보유해서 얼마에 팔아서 수익률은 몇 %고 실제 그것이 현금화한다라면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소상히 밝히신다라면 이제 국민의 의혹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정치권에서도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상화폐 매입 자금의 출처 그리고 거래소 인출 시점, 인출 후 행방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시점이 지난해 2월 말 3월 초예요. 그런데 이것이 좀 이 시점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근데 두 가지가 문제인 게요. 두 가지가. 첫째는 이제 김남국 의원은요. 본인이 모든 걸 이게 본인 이름으로 다 실명으로 이게 떳떳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실명제 앞두고 다 처분할까요? 본인 이름으로 이게 처음부터 실명제로 떳떳하게 해왔다면 굳이 실명제 하나 안 하나 굳이 실명제 앞두고 전량 처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저는 첫째 문제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 삼는 거는요. 국회의원은요. 상당히 그 정보력이 일반인보다는 이게 뛰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코인 있잖아요. 이 코인이 뭐 게임 회사 이제 위메이드 게임 회사가 발행하는 이게 코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수백 배 올랐다가 나중에 문제되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저는 이런 이게 정보를 혹시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알 수도 있잖아요. 내부 정보나. 그래서 이게 전량 이게 악재가 있을 테니까 전량 처분하자. 요즘 이게 주가 조작에 보면 대주주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주가 조작 때. 저는 김남국 의원 설명으로는 또 납득이 안 돼. 실명제를 앞두고 전량 처분.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저는 내부 정보나 오히려 코인이 악재가 있고 폭락할 위협이 있으니 미리 다 처분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의심이 될 정도로. 따라서 뭐 이제까지 FIA 통보돼도 영장은 한 번에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추가 증거나 여러 가지 정빙이 안 돼서 기각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의혹이 높기 때문에 다시 이게 검찰에서 철저하게 한 번 더 수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뭐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거래 실명제의 직전에 그리고 또 대선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뭐 팔아서 나온 자금을 어디다가 썼느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좀 현재 국민의힘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명제는 처음부터 실명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그다음에 빗썸으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실명이 검증이 안 되면 거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구재영 차장이 얘기하셨는데 60억을 벌었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 거래소로 와서 다른 코인을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거래소에 와가지고 산 코인 가격이 60억을 계속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면은 예컨대 불법이 없어도 다 공개해야 되고 그러면 주식해가지고 요번에 뭐 SG증권에서 번 사람들 다 이 명단 공개해야 되는 게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방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법적 기준으로 봐야지 감정적으로 60억 벌었으니까 이 사람 안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평론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직자들의 그 재산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공개한 재산은 15억 정도인데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개하지 않은 물론 입법 미비긴 합니다만 6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상 이것을 그럼 입법을 미비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뭐 검수완박 하듯이 뭐 가상화폐 완전 공개법이라도 빨리 법안을 발의해서 이번에 입법을 통해서 이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공직자들은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태도는 그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취득 과정에 불법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가 지금 너무 큰 겁니다. 공개된 15억과 가상화폐 60억만큼이나 지금 저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하루빨리 입법을 추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60억이라는 큰 돈이 한 달 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도 조금 거래 내역을 주시했고 이에 따라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계좌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됐거든요. 왜 기각됐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영장이라는 거는 이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때 FIU가 통보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마 이제 그 판사가 볼 때 범죄가 완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 건 아니다. 이래서 이게 기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의혹과 그다음에 본인의 해명이 전혀 안 맞는 거죠. 보세요. 본인이 실명으로 다 가졌는데 실명제를 앞두고 다 처분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원래 실명으로 들고 있으면 실명제 하나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내부 정보 의혹이 있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했고 또 옛날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가상화폐가 없다는 기자회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팔았으면 일부라도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 재산 신고 늘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의혹들이 산더미처럼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검찰이 저는 다시 한번 계좌 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이게 발부가 될 거고요. 저는 이걸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게 아주 이게 청년들 허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도청이 정보도 많은데 이걸 얼마를 투자해서 60억 벌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60억을 벌거나 몇 억을 투자해 벌었는데 그 허탈감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법으로 달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불로소득인데. 근데 국회의원들은 정보가 왜냐하면 이게 정보 싸움이에요. 주식하고 코인은.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입법 미비도 구 차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를 꼭 바꿔야 돼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실제 자산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은데 액면가로만 신고하는 거 이거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왜 비트코인이나 이거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이걸 이게 왜 신고 안 합니까?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대부분 뇌물 사건은 코인으로 줍니다. 왜 코인으로 그런가요? 뇌물을 주면요. 네. 드러날 수가 없죠. 옛날에 실명제도 안 하고. 근데 코인 계좌 USB 하나 주면 얼마나 뇌물 통로가 됩니까?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게 어떻게 났는지 이렇게 조사해보라는 거죠. 앞으로 이게 법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은 본인은 어떤 철저한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했던 유믹스 코인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를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